네, 국내시체크인 메리츠증권 양태준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는 외국인 매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제 조짐이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모습도 보여줬고, 아니면 매도가 나오는 날도 양이 좀 많이 예전보다 현격히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매수세가 최근의 어떤 추세보다는 많이 좀 증폭이 되지 않았냐, 이런 기대감을 우리가 좀 가져가고 있어요. 우선 뭐 외국인 매수 전환의 포인트는 지난주부터 좀 조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우선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동안에 뭐 33거래일 연속으로 꾸준하게 이상으로 매도하면서 이제 지속이 되어 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제약에 대한 부분들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수를 해왔었고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매수 전환이 지난주부터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매수 전환 됐을 때 업종들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선 낙폭이 컸었던 대형주 종목으로 해서 뭐 IT 종목이라든지 제조업 쪽으로 좀 들어왔는데, 그 종목들 또 들여본다면은 뭐 삼성전자를 비롯을 해서요.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아니면은 이러한 부분들 또 SK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동안에 시장에서 많이 외면을 받아왔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낙폭이 컸었던 IT 종목군들로 상당히 좀 많이 매기세가 몰려왔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래도 원달러 강세 수혜로 받아왔었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일본의 그런 마이너스 금리 기조로 인해서 이제 N 영향을 좀 받으면서 상당히 좀 많은 이제 좀 하락폭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한 가지 예로 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가장 외국인들이 2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큰 상승폭을 좀 이어왔는데요. 근데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이제 그 반납한 부분들이 바로 외국인들이 매도세인데, 아무래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엔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접목이 되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은 상당히 좀 기피하는 현상이 나오는 것 같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IT 업종 쪽으로 좀 이렇게 좀 매기세가 좀 몰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차주 가운데서의 흐름이 좀 유념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었다시피 외국인들의 이 매수 지속 여부가 상당히 궁금해지거든요. 이 낙폭과대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다면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될 부분인지 궁금하고요. 일단 뭐 어제 흐름을 봤을 때는 1900선을 일단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1월 내내 좀 최장기간 매도를 보였던 외국인들 좀 매수 본격적으로 유입된다고 봐도 될까요? 아직까지 좀 확정 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를 예로 봤을 때 네. 외국인들이 강하게 2거래일 연속 들어왔는데 그 N 영향으로 그런 악재로 인해서 또 빠르게 또 매도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폭과대로 이제 순환매가 들어와서 매수가 들어왔다 치더라도 또 다른 어떤 악재, 조그만 악재가 있을 때는 또 발빠르게 외국인들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매수가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논하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들어가는 업종들 중에서 차익 실현 구간 관점을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1900선 밑에서 이제 있다가 지금 1900선 위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기관들이 그러한 지수 방어를 해왔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900선 올라가면서 이제는 그래도 좀 매수가 좀 해도 괜찮겠다라는 관점으로 1900선을 다시 한번 지지선을 형성을 했는데, 이러한 지지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밑으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이제 예전 모습, 즉 1900선에서 한 2060포인트까지 이런 박스권을 다시 한번 만들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강한 상승이 나오기에는 아직까지는 글로벌 시장 자체가 상승 모멘텀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박스권을 좀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이런 부분에서는 뭐 당분간 이제 박스권 형성이 이루어진다. 좀 거기서 등락폭은 뭐 크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돈이 풀릴 것이냐,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 이 부분하고도 좀 계속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금리 인상은 좀 당분간 좀 힘들어 보입니다. 우선 이제 어제 제가 뉴스를 좀 파악을 하면서 이제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이제 뭐 마이너스 금리가 나왔고, 이제 유럽이 이제 영적 완화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연한다. 상당히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놨는데, 네.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당분간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물론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지표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상당히 좀 요동이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큰 충격이 없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중국은 신뢰를 좀 많이 잃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중국보다는 그나마 이제 안전자산을 손에는 일본 쪽으로 관심이 많이 이제 기울어진 상태고, 일본을 시작으로 해서 전체적인 시나리오 자체가 지금 1년치가 거의 좀 짜여지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 어느 정도 좀 배제를 한다고 하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중국과도 많은 그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신경 안 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좀 체크를 해야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 분위기에 좀 같이 가는 건 좋지만은 중국은 항상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뭐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바탕은 긍정적이라고 깔아져 있는데 뭐 일본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미국의 금리 인상도 지연되는 분위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좋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이 발을 본격적으로 담그기에는 중국이라던가 그리고 일본 엔저도 우리 수출주에는 부담되는 영역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좀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흐름과 더불어서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갈지요? 우선 뭐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다음 주에 또 연휴가 또 끼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좀 네. 월화 수 목 수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뭐 휴가 내시는 분은 또 많이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연휴 3일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뭐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는 어느 정도 매수가 나올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차익 실현 관점에서 또 목요일, 금요일은 또 나오지 않을까. 지금 낙폭까지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강한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러한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현금 확보 그런 구간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선 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은 맞지만 이거를 뭐 장기 추세, 뭐 추세적인 전환으로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좀 꺾인 추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갖고 가는 포지션은 가지고 가는데 그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좀 매력이 좀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폭이 좀 적게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좀 낮은 그런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뭐 큰 폭의 하락은 나오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시장의 기대감은 상당히 좀 적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제 전기전자 쪽으로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지수 자체가 1900선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박스권 형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쪽으로도 차라리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기 좀 부담이 있다면은 지수 방향은 아직까지 좀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 쪽으로 좀 접근을 하신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당분간 자동차 업종 쪽은 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기나 전자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이제 낫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주셨고요. 레버리지나 좀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해지를 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좀 투자 방향으로 모색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저희가 이번 시간 좀 얘기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체크인 메리츠 오미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